지금까지 이런 폰은 없었다. 이건 휴대폰인가 카메라인가. 안녕하세요. It's OK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OK를 할 거냐면요. 오늘은 지난번에 정말 간단하게만 살펴봤던 구글 픽셀 4 XL 사용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픽셀!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쁩니다. 장난감 같지만 너무 예뻐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작 디자인들에서 익숙해진 느낌이라면 이건 엄청 새롭고 약간 신기한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약간 여기 흰색이고 주황색이고 해서 좀 장난감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볼수록 매력이 터지는 아이예요. 확실히 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 친구나 주위 사람들이 이거 무슨 핸드폰이에요?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국내에서 정발되지 않아서 많이 볼 수 없는 폰이다 보니까 약간 희소 가치가 있는 폰입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저는 케이스 없이, 감히 케이스 없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히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정말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 상단 부분의 베젤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게 좀 왜 이렇게 굳이 베젤 비율을 안 맞췄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계속 적응이 되더라고요. 물론 베젤이 좀 더 얇고 작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도 있잖아요. 근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베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죠. 근데 베젤이 없다고 또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픽셀! 다음으로는 화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화질은 당연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워낙 요즘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기존의 아이폰, 갤럭시 노트와 크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구글 픽셀 같은 경우는 9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일반인 눈이 보기에는 그게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둔감한 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막 부드럽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는데 그냥 똑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음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솔직히 요즘 휴대폰은 너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음질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귀로 들었을 때 솔직히 그렇게 다른 것도 없고 그냥 좋았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그렇게 기대했던 레이더 센서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최초라고 아주 크게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모션 인식과 얼굴 인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모션 인식은 되게 허술합니다. 뭐랄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멜론 유저인데 멜론은 안 돼서 지니를 깔아보니까 지니는 또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땐 되고 안 좋을 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구글에서 만든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뮤직은 이 인식이 되는데 유튜브는 또 안 됩니다. 어플을 가려요. 도대체 왜 이런지 잘 모르겠고 아직은 이 기술이 조금 허술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션 인식 기능은 잘 된다 해도 안 쓸마당에 인식도 안 되니까 거의 뭐 안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잘 됩니다. 정말 잘 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뭐 마스크를 낀다든지 얼굴을 조금이라도 가리면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잠금을 해제하는 인식률과 속도는 체감상 아이폰보다는 훨씬 빨랐습니다. 사실 되게 미세한 차이라서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제가 엄청 기대했던 그 레이더 머시기 기능, 솔직히 얼굴 인식은 정말 좋은데 모션 인식을 위해서 베젤이 이렇게 태평양 같은 걸 하면 정말 에바 참치 꽁치입니다. 고등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지문 인식 넣어주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요. 픽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10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아이폰과 비슷한 되게 사과 냄새가 나는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사실은 사과 농장이 아닌 검정 딸기 농장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프로 앱 등이자 원래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이런 UI라 해야 될까요? 그런 제스처는 엄청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을 쓰다가 안드로이드로 넘어간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 익숙해지는데 막 뒤로 가기 어디 있고 찾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 같은 원래 아이폰 유저에게는 엄청 편한 제스처였습니다. 그냥 원래 아이폰대로 하면 딱딱해요. 그렇지만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에 익숙해진 분들은 이거 익숙해지는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능과 발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적화라든지 뭐 그런 게 엄청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발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확실히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비교했을 때 발열이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막 엄청 배틀그라운드처럼 고사양의 게임을 한 것도 아닌데 발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물론 막 엄청 막 핫팩처럼 뜨겁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런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발열이 느껴지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사용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 중에 발열이 제일 많은 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리뷰하느라 그냥 만지작 거리기만 했는데 벌써 뜨거워요. 핫팩인 줄 알았어. 이렇게 발열이 심하답니다. 픽셀! 다음으로는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픽셀 같은 경우는 출시될 때부터 이거 배터리 타임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90Hz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스스로 녹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막 이 배터리 때문에 막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물론 확실히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건 사실이지만요. 비교를 하자면 이 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가 필요 없는 수준이었다면 이거는 보조 배터리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막 그렇다고 엄청 빨리 닳고 이건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 종일 배터리 조금 아껴서 사용하면 딱 맞는 그 정도의 배터리 타임이었습니다. 픽셀!
픽셀! 자, 그럼 이제 픽셀 4 XL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픽셀이라는 이름답게 카메라 성능 역시 압도적이었는데요. 뭐 언제 어디서 찍어도 사진이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풍경사진, 인물사진 찍을 때 대비가 엄청 뚜렷하게 나와서 선명한 색깔을 잘 뽑아주고요. 저는 진짜 과장 안 하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아 이거 인스타그램에 보정 안 하고 바로 올려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물사진 모드, 야간 모드로 촬영을 하면 야간 모드, 인물사진 모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라고 써서 뭔가 친절했어요. 그리고 단연 앞권은 저조도 사진이었는데요. 저조도 사진에서는 정말 와 이거 진짜 개쩐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주로 이렇게 색감 같은 걸 보정을 한 다음에 SNS에 올리는데요. 이 핸드폰으로 찍으면 정말 아까 인스타 감성 뿜뿜하면서 색감도 너무 좋고 그냥 카메라가 짱입니다. 심지어 저조도에서도 최근에 나온 최신 휴대폰 다 버려라 이 정도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리뷰 영상이라서 카메라 좋아요라고 말씀드릴 수준이 아니고요. 카메라가 정말 찍을 때마다 감탄했어요. 카메라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정말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행 갔을 때 따로 이것만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왜 이 휴대폰을 전화되는 카메라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천체 모드도 있는데 이 모드는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천체 모드 사용해보려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요. 삼각대가 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이 천체 모드는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간 모드를 두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기능인데요. 이게 조금의 흔들림도 감지되면 안 돼서 삼각대가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뭐 있으면 당연히 좋은 기능이지만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야간 모드로도 정말 충분해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에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셀카는 정말 이런 오이가 따로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안 가도 됩니다. 픽셀과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저는 갤럭시의 오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심한 오이가 여기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지만요. 저는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전면 카메라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존재 이유가 딱히 없는데 전면 카메라 없애고 후면 카메라만 있어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구글에서 나온 휴대폰이기 때문에 갤러리, 그 사진 탭이 따로 없고 구글 포토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구글 계정에 있는 그런 업로드된 사진들이 동기화가 되는데요. 물론 동기화를 해제할 수도 있지만 좀 번거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폴더별로 정리하는 것도 처음에 되게 엄청 헤맸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갤러리 기능이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말하는 순간 또 발열이 시작됐어요. 픽셀! 다음으로는 중요한 선택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64기가 모델을 구매했는데요. 출고가는 899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06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게 국내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나 택배비 뭐 이런 거 합하면 거진 1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출고가 106만 원 정도에 구입하면 정말 괜찮은 휴대폰인데 130만 원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카메라가 정말 대박 역대급이긴 하지만 굳이 130만 원으로 해외 직구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결론을 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도나도 인덕션이지만 인덕션 약간 익숙해졌고요. 무엇보다 제일 만족했던 건 역시 카메라 성능인데요. 정말 웬만한 뭐 DSLR, 웬만한 최신 휴대폰 저리 가라입니다. 역대 리뷰했던 휴대폰 중에 카메라는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디자인과 카메라 빼고는 딱히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확실히 발열과 배터리가 경쟁 기종에 대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기대했던 이 모션인식 레이더 센서가 꽝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카메라가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뭐 이런 여타 단점들은 좀 감수할 만 상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카메라 빼고 내세울 건 없지만 카메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단점들이 딱히 안 보이는 휴대폰이에요. 만약 국내 정발되면 106만 원 주고 살 의향은 있어요. 하지만 정발이 아니기 때문에 막 해외 직구까지 해서 사라고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나 정말 카메라 많이 쓰시는 분들, 최고급 휴대폰 카메라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강추합니다. 네, 오늘은 구글 픽셀 4 XL, X 라지에 대해서 사용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픽셀 4 X 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It's OK 인성이었습니다. 안녕.